자, 국민의힘 얘기부터 할게요. 어렵게 혁신위원장 모셔왔는데 시작부터 시험대입니다. 혁신이 꾸릴 사람 찾는 게 또 난관으로 보이는데요. 자, 인현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 만나서 한 목요일쯤에는 좋은 소식 들려주겠다. 이제 혁신이 다 꾸려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나는 혁신위원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.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직업혁신위원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저는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라고 할 정도의 혁신안이 안 오면 이 혁신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자, 허수아비 할 생각은 없다. 천하람 위원장이 소위 순천 동지라는 인 위원장과의 공통점이 있어서 받지 않을까 했는데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잘랐고 역시 내정설이 돌았던 그 김경률 회계사는 오보다 또 이렇게 또 잘랐습니다. 진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나요? 제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인력난, 구인난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 좀 감동 있는 인사들을 찾는데 좀 심혈을 기울인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천하람 위원장 결국에 거절은 했지만은 천하람 위원장이 혁신위원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, 국민들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저부터도 혁신위원 하면 천하람 위원장 잘 어울린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. 대표적으로 김기현 대표랑 당대표 경선에서 싸웠던 인물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비주류의 어떤 상징 같은 이준석 대표랑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합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의 인물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또 천하람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 스스로가 혁신위원회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 감동이 없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. 혁신위원으로 하기에는.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은 오히려 거절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혁신위에게도 저는 양쪽으로 다 거절한 게 더 낫다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하람보다 훨씬 더 예상 밖의 인물들,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혁신위원회가 좀 모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.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잖아요. 지금 이제 면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런 하마평 인사들은 좀 감동이 있는 인사가 있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원내 인사들이 주로 보니까 원내라기보다는 당내 인사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보게 되면은 윤주경 의원, 전주혜 의원, 김혜령 대변인 다 이제 당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박은식 의사나 아니면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당내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에 꾸준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면에서 저는 오히려 또 너무 예상 밖의 인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고 더 참신하고 그런 인물들이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이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꾸겠다. 대대적인 좀 인적 쇄신을 예고했는데 당 안팎에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. 변화를 상징합니다. 변화시킬 겁니다. 아내와 아이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. 아내와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. 문제가 거기 있다면 바꿀 수 없는 그렇다면은 뭔가 하여튼 거기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정권의 혁신 대상 제1호는 윤석열, 제2호는 김건희 아닙니까? 인영환이 윤석열, 김건희를 혁신시킬 수 있겠습니까? 자, 아내와 아이 빼고가 아니라 아내와 아이까지 바꿔야 된다. 이제 결국은 어떤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, 그런 윤 대통령, 김기현 대표 다 바꿔야 된다. 이런 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. 그러니까 변화에 성역을 두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일각에서는 사실 이게 이건희 회장의 말을 차용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내와 아이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만큼 정말 진짜 골칫덩이,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
다른 것들만 하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.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결국에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. 네. 두 번째로 김기현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겠느냐. 세 번째로 공천 룰에 대해서 과감하고 파괴적인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.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결국에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기로에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그 이진복 정무석이 인요한 위원장 만났단 말이에요. 그 자리에서 용산은 공천이나 이런 데 간섭할, 개입할 생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. 근데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해왔던 정도만 보더라도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을 신빙성 있게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저번 전당대회 때 이진복 정무수석께서 직접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신 바도 있었고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선두주자로 올라서니까 갑자기 그 해임하는 형식으로 사실은 본인이 자진으로 자리를 내려놓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자리에서 내쫓는 그림을 만들었던 게 대통령실입니다.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용산 전체주의 이거를 빠르게 좀 청산할 필요가 있다.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. 어떻습니까? 인 위원장이 쓴소리 용산에 할 수 있습니까? 해야죠. 그거는 뭐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쓴소리를 못하면 혁신위는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. 네. 저는 당연히 당 지도부에게도 쓴소리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야지만이 겨우 혁신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네.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것들이 이런 거죠. 그 혁신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처음에 출범을 했는데 어제 나왔던 동아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인재 영입은 지도부의 몫이라고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가 있었어요. 저는 예.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아. 지도부가 혁신위원회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정말 그 전권에는 모든 권한들이 넘나들어야 되는 거고 특히 가장 예민하고 가장 관심이 높은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혁신위가 적극적인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을 지도부가 뭐 가려서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고 하면 천하람 위원장 말대로 그냥 시간 벌어주는 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 혁신위가 성역 없이 다 넘나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혹시 김 의원한테 혁신위원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? 저는 이제 지역이 있기 네.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안 왔습니까? 연락이 오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